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18일,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제가 부탁드리는 거 있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현재 뉴욕 증시에는 어떤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냐면,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이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3대 증시가 모두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엔 제가 금요일 날 장이 좀 올라왔을 때에도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 아직 완벽하게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좀 걱정이 된다. 예, 그대로 연결되었네요. 그럼 이때 말씀드린 거를 약간 이제 살에 덧붙여가지고 현재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은 19일, 20일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뭐냐면, 유가입니다. 최근에 90불을 넘겼어요. 이유는 중국에서 좀 굉장히 좋은 경제 지표들이 나오는 거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랑 러시아가 꾸준하게 감산하는 거.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환장의 시너지를 내면서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에 영향을 받은 소비자 물가 지수랑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전보다 올라가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여지게 되었던 거고, 이게 FOMC에 상당히 부담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라는 사람들이 이 분석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금요일 날 하락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던 것인데,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건 뭐냐? 올해 겨울에는 이러한 흐름이 꾸준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왜? 천연가스. 지금은 좀 안정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겨울 되면은 수요가 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스 가격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원유의 가격과 천연가스의 가격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야, 이거는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겠다. 근데 이번 겨울만 넘기면은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떤 부분이 핵심이냐? 지금 다음 주 FOMC 이 금리 인상 확률이나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99%입니다. 동결의 확률이. 확실히 거의 100%란 거예요. 그리고 11월 달 동결의 확률은 현재 73%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이렇게 지표가 안 좋은데 왜 73%까지 올라오게 되었냐? 에너지 물가를 제외할 경우에 미국의 수입 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0.1%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1년 기대 인플레를 봤을 때도 지금 3.1%로 저번 달 3.5에서 0.4% 하락했고요. 그리고 5년 기대 인플레 같은 경우에도 지금 2.7%로 저번 달 3%보다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제외한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번 겨울 지나면 천연가스 같은 경우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안정세 보여지게 될 것이고, 유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이게 둔감해지는, 시장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큰 의미를 안 부여해주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된다면, 그러면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진행이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식은 뭐다? 선반영이다.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이때부터 증시가 전체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기가 괜찮을 것 같네요. 그래서 그냥 저의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올해 겨울이 막 다가올 때까지는 조금 이제 안 좋은 부분으로 변동성이 한 번씩은 나올 수 있어도 그 이후에는 지금 지표가 여기서부터 안 좋아지는 모습이 아니라면은 조금 더 기대감을 가지면서 봐도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나 얘기 나오게 된다면 제가 계속해서 이제 부르짖고 있는 뭐 성장주 이들 제외하고 다른 종목들도 대부분 바닥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여기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건 결국에 카카오, 네이버, 셀트리온 같은 성장주겠지만 말이죠. 뭐 아무튼 주식시장 전체가 좋아진다라는 거 호재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유가가
가스, 그리고 곡물까지 이렇게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두고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안정세가 보여지게 된다면 그때부터가 진짜 호재구나 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채권은 약세고요. 달러는 약세고요.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외에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자면 일단 이건 이렇게 두 개는 제가 다 설명을 한 부분이죠. 지금 러시아 쪽에서 우크라이나 남부에 미사일 드론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농지랑 곡물 피해가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히 흑해 곡물 협정에 이어서 이러한 움직임이라면 이제 우크라이나의 의존도가 높은 이제 곡물들 이런 쪽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좀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다 보니까 규제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국제사회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꾸준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안 좋아지는 거 최대한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 움직이려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일단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의존도가 조금 많이 줄어든 지 오래됐으니까 원자재 위주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이 있다면은 경기가 좀 꺾이면서 각종 원자재들의 가격이 빠지면서 러시아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해도 의존도가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 그래도 마지막 변동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건 꼭 좀 보시고요. 자, 그리고 리튬 가격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주들 주르륵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전에 에코프로 영상 찍으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찍고 나서 더 한 번 더 급등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도 그 당시에 설명을 드렸던 게 현재 어, 양극재 관련해가지고 공급 과잉에 대한 이야기가 한 1년에서 2년 정도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앞으로도 이 관련된 내용이 연결되면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소재 위주로 해서 일단 빠지는 모습이 없지 않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전기차 1세대잖아요. 플랫폼이 바뀌는 2세대로 연결되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오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가 좋아지면서 전체적인 자동차 메이커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세대를 바꾸고 여기에서 경쟁력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내연기관이 이 전기차로 바뀌는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조금 약세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한 1에서 2년 뒤를 생각을 하고 보게 된다면 다시 한번 반등도 기대를 해보기가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딱 2년 정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제 기업들이 투자하는 걸 보게 된다면은 굉장히 대규모 자금의 집행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여기가 이제 동박이니까. 그리고 이 사이클이 전기차에만 적용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다양한 곳에 계속해서 이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효성 같은 경우에도 탄소섬유 이 증설 관련해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거의 압도적이죠. 근데 이 탄소 섬유가 어디에 쓰이냐면 수소에도 쓰이고요, 태양광에도 쓰이고요, 풍력에도 쓰이고요, 각종 이 첨단 부품에도 쓰입니다. 가볍고 탄성 좋고 강도가 세다 보니까. 자, 그리고 친환경 하는데 조선 쪽도 빼놓을 수가 없죠. 이 조선 쪽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막 시작하는 섹터인데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단 말이죠. 그럼 첫 번째 메탄올 명명식, 앞으로 제2, 제3, 제4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거 LNG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향후에 수소 추진 이 관련 이것도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수소라고 쓰고 암모니아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암모니아 추진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지금 OLED 출하량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들려오고 있어요. 특히나 중국을 누르면서 한국 기업이 손을 잡고 가려는 모습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쪽은 기대를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디스플레이 소부장 여러분들 연결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다음은 넷마블 연타석 흥행 적자 탈출 초읽기 게임 쪽에서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뭐 크래프톤이나 아니면 몇몇 종목들 뭐 여기서 말하는 뭐 넷마블이나 아니면은 쿠키런 만든 그 게임사 있잖아요. 거기서도 괜찮은 모습이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쪽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 하나씩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고. 자, 마지막으로 한중역에 월 90만 명 돌파 얘기 들려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호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시죠? 면세, 카지노 등등등등 여기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잘 들어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많은 거 안 바라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경우에는 이 텔레그램 공방 영상 소개란에 그 링크 있잖아요. 그냥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어떤 내용 나오는지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또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 링크 있거든요. 클릭하시고 얘가 어떠한 매매를 진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관심 생기시면 멤버십도 고려를 해달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개별 종목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약간의 약세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뭐 나쁜 건 없고 그냥 오늘은 하루 쉬어간 날이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걸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최근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들려오고 있냐면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가스터빈 국산화 감동 스토리라고 하면서 이게 어떻게 개발이 되었는지 이를 발표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세계 5번째다라고 얘기하며 이게 제조업의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단계다 뭐 이런 얘기들 이제 들려오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자면 계속해서 이제 막 국산화하고서 이 관련 기술력을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스터빈은 결국에 수소터빈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력이 있어야지만 수소터빈으로 수월하게 넘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이 한화나 이런 곳에서 수소토빈 관련된 핵심 기술을 개발했다 막 이런 내용 나오는 거 그건 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심플합니다. 몸체는 기존의 가스터빈을 쓰고 그리고 수소터빈용 부품 있죠. 이 몇몇을 제조해가지고 이걸 완성했기 때문에 수소터빈 핵심 기술 개발 완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는 가스터빈에다가 이 부품만 갈아 끼워가지고 그게 수소터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 역시 굉장히 기술적인 발전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수익을 낸다라고 하면은 한정된 부품이기 때문에 야, 이거 좀 아쉬운데.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몸체를 만들 기술이 두산에게만 있잖아요. 그럼 향후에 수소터빈 관련으로 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발주가 나오게 된다면 하나의 입장에선 그 부품을 파는 이런 쪽으로 가겠지만 두산은 몸통을 팔아서 훨씬 더 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연결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 건 뭐다? 가스터빈이든 이 수소터빈이든 결국에 한국에서 관련 내용이 나오면 다 두산이 먹는다. 그리고 이 수소 관련돼서는 얘기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다? 여러 가지 이 디지털화가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데이터 센터가 급증을 하면서 향후에도 이 원전 30기 분량의 전력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돼서 수소 생태계 역시도 함께 커지겠구나. 이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왜 이게 세트인지 설명을 간단하게만 드리자면 이 전기라는 게 많이 쓰는 시간이 있고 많이 안 쓰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많이 안 쓰는 시간에 전기는 어떻게 될까요? 버려집니다. 그나마 지금 하고 있는 게 댐 같은 데 있죠. 물 이렇게 쏟아가지고 전기 만들잖아요. 터빈을 통해서 물을 다시 위로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버려지는 전기를 이렇게라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수소 생태계가 활성화되게 된다면 그 버려지는 전기를 수소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원전 30기면 버려지는 전기가 물론 나중에는 좀 최적화가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수요는 커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두산은 야 이거는 진짜 사업 잘한다. 얘기가 이제 절로 나오는 거죠. 다시 얘기가 이제 절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만 하더라도 원전 쪽도 좋지만 이런 수소 관련으로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시면서 에너빌리티를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전은 올해 하반기부터 어떤 내용이 들려올 예정이다. 대형 원전 체코를 시작으로 중동 지역에서 대규모 수주가 진행이 될 예정이다.
여기서 몇 개만 따와도 몇 년치 일감은 에너빌리티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SMR 커지게 된다면 대형 쪽에서 줄어든다라고 하더라도 SMR 쪽으로 보다 더 치고 가는 모습이 보여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서 수급과 차트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수급을 봤을 때는 드디어 외국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마이너스가 좀 찍히고 있긴 한데 그래도 만약에 오늘 여기서 수급이 계속해서 빨간불로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기관 사고 있고 외국인 들어왔다 현재 가격에서 올라갈 가능성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습만 한 2에서 3일 연결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홀딩을 할 만한 근거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호재다. 그럼 마음 편히 볼 수 있겠죠? 야, 호재는 호재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지지 라인을 어디를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봐야 되는데 가장 베스트는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21선 위. 하지만 여기를 이탈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241선 이탈이 없다면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다. 그냥 위에서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결국에 21선을 중심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럼 지금도 상당히 괜찮은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지금 61선 돌파를 하기도 하고 돌파를 못 하기도 하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61선까지 수월하게 자리 잡기가 성공하게 된다면은 일단 1차적으로는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노려보는 거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481선을 찍게 된다면 맞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전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 그때 우리의 1차 목표는 보다 2만 원 아랫부근까지 수월하게 가는지 보자. 근데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약간 단기 변동성으로 올라가고 481선 위에서 자리 잡기가 성공해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포인트도 한번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이랑 481선 같이 돌파하게 된다면 수렴 이후에 발산이 이 자리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세가 한동안은 위를 향해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건 기대 심리를 가지면서 보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패턴 한번 나오고 올라가게 된다면 되게 힘이 강하잖아요. 그 모습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한번 나와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만 원 도착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제 수급 보고 수급에서 가격 방어 되는데 꾸준하게 외국인 기관 들어오네 소화 중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돌파하는 그림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나온 게 아니라 나중 얘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이 아래쪽에 포커스를 두고 에너빌리티 쭉 보시면 좋겠는데 자 일단 총정리를 하면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자면요. 자,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원전뿐만 아니라 가스를 필두로 하는 수소 생태계도 굉장히 인상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수급을 봤을 때 드디어 외국인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2에서 3일 정도만 더 이어지는지 보도록 하자. 그리고 세 번째 지지라인 베스트는 21선인데 아니더라도 241선 이탈 없으면 매도할 이유 없고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일단은 61선이 핵심인 것 같고 여기 돌파하면 볼린저 밴드 상단 부근 그리고 여기서 이제 481선 뚫는다? 그럼 단기 변동성 그리고 나서 위에서 자리 잡는다면 우리의 목표는 2만원 아랫부근 이 언저리까지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 설명드리며 자 에너빌리티 분석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이 흐름이라면 현재 위치를 높게 평가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러한 이제 디테일들이 여러분들 매매 진행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걸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많은 거 안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 멤버십 관련으로도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아예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최근에 내역 올렸잖아요.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마음 가시면 가입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화이팅이고요. 여러분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